안녕하세요. 스파클링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가속화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주식보다는 대면 주식, 그러니까 컨택트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집콕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던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니 여행을 떠나고 식당에 방문하여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컨택트 관련 종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1위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BTS와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를 할 때 이 회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두 그룹 모두 이번 2분기에 컴백을 한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큽니다. 스파클링 미국 주식 투자 14번째로 콘서트와 공연 전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엔 스파클링 미국 주식 투자 1회에서 미국 부동산 플랫폼 회사 진로우를 멋지게 분석해 주신 에어조다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어조다님은 미국 플랫폼 기업들에 관심이 많으시며 저와 미국에서 기업 분석 스터디를 함께 하는데 가장 분석력이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에어조다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백신을 맞았고요. 주변 지인들도 많이들 맞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으셨나요? 저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그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런 백신이어서 효과가 금방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백신을 맞으신 다음에 느낌이 어땠나요? 뭐 다른 뭐 이렇게 여행을 뭐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이제 다른 활동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확실히 백신을 맞고 나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1차 접종을 해서 저희는 파이자를 맞았는데 아마 이제 2차 접종까지 하고 나면은 저도 이제 이런 그 에어조다님 같은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콘서트 이제 공연 기획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컨택트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회사도 코로나 백신이 계속 접종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주가도 상승을 할 거라는 좀 기대도 해봅니다. 한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분석할 기업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원 스트리밍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스포티파이나 텐센트 뮤직 같은 음악 기업에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빅히트나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엔터주를 많이 투자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다른 각도에서 뮤직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 시기를 맞춰서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라이브 이벤트 프로모터이자 플랫폼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셨다면 이 기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이런 그 유명한 가수들이 이용하는 그런 회사라니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스파클링 미국 주식 투자 라이브 네이션 요런 목차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많은 분들이 케이팝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이제 2019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야말로 BTS의 세계 투어 뉴스가 한국에 연일 보도될 정도였는데요. 외국에서 이런 콘서트 투어를 하려면 이제 세계적인 그룹인 BTS 그리고 블랙핑크도 찾아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실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왼쪽은 로버트 FX 실러맨이라는 사람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입니다. 라디오 업계에서도 유명했고 자잘했던 그런 콘서트 업계를 한 곳으로 집결시킨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1992년에 SFX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업체를 세우고 90년 SFX 엔터테인먼트 디비전을 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 프로모터 업계에 발을 들입니다. 라이브 네이션이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최근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iHeartMedia라는 회사의 전신인 Clear Channel Communications에서 이제 2000년도에 인수하면서 마이클 라피노 오른쪽에 보이시는 마이클 라피노라는 사람이 CEO를 맡아서 2005년 라이브 네이션으로 스핀오프를 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클 라피노는 캐나다에서 유명한 맥주죠. 라반 맥주의 영업사원을 10년간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콘서트 프로모션 컴퍼니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SFX 엔터테인먼트에 흡수가 되면서 어, 연이 닿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띄어서 라이브 네이션의 CEO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네, 말씀하시죠. 2010년에는 라이브 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합병하면서 이제 사명 자체를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로 바꿔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맥주 영업사원을 하다가 본인의 이제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가 이제 매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CEO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정말 영업사원에서부터 시작했을 정도로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그런 세일즈 능력에 강한 것 같고요. 이제 인맥 관리나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특출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본격적으로 저희 라이브 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떤 비즈니스 섹터가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의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서트인데요. 라이브 네이션 콘서트 데이터에 의하면 15분마다 한 개의 라이브 네이션이 진행하는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 하루로 생각해 보면 100개 이상의 콘서트가 열리는 건데요. 그만큼 라이브 네이션의 매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9.5 빌리언 달러를 매출을 냈습니다. 거의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라이브 네이션의 아이덴티티는 콘서트 프로모터가 주요 역할인 거죠.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의 가장 핵심 상품은 라이브 콘서트죠. 그리고 그 상품 자체의 가치는 이제 어떤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여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선택을 받아야겠죠. 이제 왜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네이션을 선택할까요? 그걸 보시면 뮤지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뭐 콘서트 창을 대관하고 광고를 하고 티켓을 팔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에 비해서 수익성도 좋지가 않습니다. 대신 라이브 네이션 같은 회사의 그런 에셋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콘서트나 세계 투어를 하게 되면 이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훨씬 수익성도 좋고요. 더 쉽게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라이브 네이션은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투어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뭐 마돈나, U2, 제이지 같은 아티스트들과 10년짜리 계약으로 투어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아티스트들이 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현재 추가적으로 300개 이상의 그런 콘서트장이나 장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하는 그런 포맷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콘서트장들도 있고요. 혹은 콘서트장만 관리만 해주는 그런 곳도 있고, 뭐 대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콘서트장의 지분을 일부를 갖고 있는 베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 뭐 하우스 오브 블루즈라는 체인이나 페스티벌들도 직접 오퍼레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뮤지션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도시만 이제 고르게 되면 모든 게 준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우 쉬운 프로세스죠. 또한 40개의 나라에 이미 그런 관계나 에셋들이 있고요. 세계 투어에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뭐 사람들에게 사기를 안 당하고 잘 진행할 수 있죠. 뭐 예전 같은 경우 한국 가수들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쳤지만 뭐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을 확실히 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현재 여기 라이브 네이션하고 그 블랙핑크나 BTS가 공식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은 건 아니겠죠? 그냥 YG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BTS 소속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제 맺는 그런 관계라고 보겠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 블랙핑크나 BTS 같은 경우는 투어 독점 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나 빅히트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남아나 뭐 미국 그리고 뭐 호주 이런 곳을 보시면 다 이제 라이브 네이션이 promoted by 뭐 라이브 네이션 이런 식으로 콘서트 포스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빅히트나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라이브 네이션을 통해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40 개의 국가나 아니면 그 여러 이제 그 200개 넘는 그런 이제 공연 장소들을 보유하고 계약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보면 마돈나나 유투 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사실 가수들 여기 있는 가수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이제 이런 가수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데뷔한 지가 오래된 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수들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여러 오래된 이제 히트곡을 가지고서 계속 전 세계 이제 투어를 라이브 네이션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라이브 네이션은 이제 콘서트나 이런 투어를 관리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뮤지션들에게 이런 투어라는 것은 굉장히 수익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라이브 네이션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가수뿐만 아니라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최근 매우 핫한 가수들도 라이브 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비즈니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섹터였고요. 또 한 가지 섹터는 티켓팅 플랫폼입니다. 어 그 라이브 네이션 매출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티켓마스터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게 된 비즈니스입니다. 연간 1 빌리언 비지터와 그리고 500 밀리언 티켓이 사고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29개 나라에서 이 플랫폼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제 티켓마스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티켓마스터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스포츠 그리고 뮤지컬, 오페라처럼 티켓이 필요한 어떤 이벤트들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티켓마스터가 이제 그 표를 파는 그런 그 웹사이트인데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티켓을 살 수 없는 이제 독점 계약들이 된 게 많은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라이브 네이션이 주최하는 그런 이벤트들은 티켓마스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티켓이 팔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산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리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독점 계약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NBA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팔고 있고요. 뭐 NFL이나 NHL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티켓마스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이제 그 티켓 소유자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죠. 라이브 이벤트를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셨겠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20 정도 하는 티켓을 사려고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해 보시면 이 티켓이 뭐 $30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수료가 매우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고 싶은 이벤트에 티켓 마스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표가 프린트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플랫폼이 어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티켓팅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 보면은 그 스탑허브 같은 아까 뭐 이제 스탑허브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 간에. 그럼 티켓마스터에서 이제 표를 산 다음에 리세일을 할 때 그런 뭐 바코드를 웹사이트나 이제 이런 데 올려 가지고 서로 개인 간에 거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PDF 형식으로 받게 되면 그것을 인제 리셀 플랫폼에서 베리파이를 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베리파이를 하고 다시 리세일되는 그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티켓을 종종 이제 사본 적이 있는데 이게 티켓을 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켓 가격이랑 플러스 온라인에서 티켓을 끊기 때문에 온라인 수수료라는 게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아 이거 온라인으로 이용 안 하면 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온라인으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수수료를 붙이는구나.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디스플레이된 금액은 딱 요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티켓박스 같은 경우 박스 오피스 같은 데 가서 사면은 피가 웨이브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젠 그런 것들도 거의 없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또한 이 티켓팅 플랫폼의 리더이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티켓마스터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 없이 콘텐츠만 있으면 티켓마스터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해서 팬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 뭐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냥 엔터프라이즈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바로 이벤트를 올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라이브 네이션의 핵심 콘텐츠에서 창출되는 트래픽을 바탕으로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파트너를 많이 했고요. 이제 그 트래픽과 시스템을 파는 거죠. 기본적으로 라이브 네이션이 개최하는 콘서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이 티켓마스터로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티켓마스터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하는 이벤트들이 어 그 트래픽을 사용해서 또 자기 티켓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단순히 티켓마스터뿐만 아니라 뭐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도 티켓에 광고가 나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티켓을 사는지 이벤트에 오는지 그런 데이터들도 얻을 수 있는 CRM 시스템과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티켓을 사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뭐 가수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도 제공을 하거나 팔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점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예 상당히 과거와는 달라진 발전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먼저 말씀드렸듯이 NFL이나 NHL이 쓰는 티켓마스터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이제 본 티켓은 자기들이 직접 팔지만 또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벤트를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누군가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티켓마스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NFL이나 NHL이
모든 게임을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추가 기능들과 니치 마켓들을 많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어떤 뷰가 나오는지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도 이제 10년 전부터 제공 중이고요. 뭐 페스티벌 전용 티켓 판매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뭐 작은 코미디 클럽, 바 같은 경우도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티켓팅 시스템도 팔고 있습니다. 그 NFL과 NHL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풋볼 전미 풋볼 그 리그와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리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비즈니스 섹터는 스폰서십입니다. 광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와 사이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매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진은 제일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온라인 광고, 온사이트 광고, 그리고 그 이벤트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파트너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업체들이 주로 광고를 하거나 스폰서를 하냐면 보통 그런 이벤트에 관련이 있는 어, 업체들이 많이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체인을 보시면 뭐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이 접할 만한 그런 업체들을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티켓을 사면 티켓이 UPS라는 택배 업체를 통해서 배달이 되고 콘서트장에 우버를 타고 간다던가 거기에서 이제 현금으로 내야 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콘서트장에서 술이나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그런 주류 업체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이제 콘서트장에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또 자기 때문에 힐튼과 같은 호텔 업체들도 또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컨슈머 프로덕트 같은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이제 궁금하긴 한데 뭐 티켓에서 저희서 티켓을 사면은 회사에 대한 그런 뭐 로고가 붙는다든가 웹사이트에 갔을 때 뭐 로고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브로셔에 있을 때 또 로고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 이제 뭐 콘서트를 할 때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광고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되죠. 그 이제 콘서트장에 보면은 처음 들어갈 때부터 프로모션을 하러 나온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런 업체들이 다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컨슈머 스테이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통신 업체들도 굉장히 스폰서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음식 업체들, 그 우버 같은 업체들 다 콘서트장에 직접 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기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인더스트리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창출하는지 보셨으니까 산업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라이브 비즈니스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게 라이브 네이션 CEO의 업사이드로 주장하는 바이고요. 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 케이거를 달성하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주춤했지만 2021년이나 2022년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투어를 못했기 때문에 2021년 그리고 22년에는 또 많은 투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메이저급 밴드나 가수들의 투어가 13그룹 정도 된다는데요. 현재 예상하는 거는 20그룹 이상이 투어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투어를 못했던 그런 그룹들이 한 번에 그냥 다 나오는 거네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수익을 잃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음반을 내고 그리고 빨리 투어를 하고 싶은 그런 센티먼트가 그 가수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콘서트 라이브 뮤직 인더스트리의 매출이 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스태티스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그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이 하 하락했고 2021년에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 뮤직 인더스트리라는 게 그러니까 콘서트장에서 노래했던 그거를 음원을 이제 음반으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다시 또 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라이브 뮤직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그 단순히 콘서트 같은 곳에서 나오는 매출을 말하는 거고요. 크게 음악 업계에서는 퍼블리싱 쪽이 있고 그리고 레코디드 뮤직 방금 말씀하신 음반 수익이나 스트리밍 수익이 레코디드 뮤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라이브 뮤직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콘서트 수익이나 그거에 나오는 부가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2020년은 확실히 이제 이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2021년은 반등하지만은 2019년만큼은 오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를 보시면 글로벌 라이브 시장이 28 billion에서 2030년 39 billion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요. 이제 recorded revenue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수들에게 떨어지는 그런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997년부터 보시면 점점 스트리밍이나 recorded 뮤직에서 오는 수익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라이브 뮤직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차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10를 음악에 썼을 때 어 가수에게 들어오는 수익을 보시면 음원 수익 같은 경우는 17%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를 쓰면 어 가수에게 떨어지는 그 수익은 저는 한 네. 1.7달러 정도가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라이브 뮤직의 경우 어 60%에서 70%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거의 $10당 $7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어 미국에서 100대 가수라고 말해야 되나요? 가장 인기 있는 100위 안에 드는 가수들의 수익을 보시면 투어를 도는 해에는 약 50%가 수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제 레거시 액트라고 하죠. 방금 말씀하신 오래된 가수들이 더 이상 앨범을 내지 않고도 어 옛날 곡으로 투어를 돌면 이제 66%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도 이제 막 이해가 되는데 그 가수들이 이제 음반을 낸 거 갖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콘서트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들한테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콘서트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데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뭐 계속 블랙핑크 얘기를 하는데 그 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반에 대해서 이제 음원은 많이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블랙핑크가 낸 그 곡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매번 월드 투어나 이제 이런 투어들을 많이 돌려 가지고 팬들한테는 더 많은 노래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컴백도 적고 그래서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많이 돌면은 수익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레가시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한물간 가수들 그러니까 뉴키즈 언더블럭이 저는 계속 미국에서 각 주를 돌면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히트곡만 있으면은 이렇게 평생 50개 주니까 1 년이 52 주니까 2 주만 쉬고서 50주 매주 돌면은 '계속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익이 대단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순 수익뿐만 아니라
투어를 돌게 되면은 스트리밍 그 숫자도 늘어나는 게 그 평균적이기 때문에 가수들에게는 라이브 뮤직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산업 현황을 보셨고요. 경쟁사 분석을 보시면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티켓팅 플랫폼인데요. 라이브 네이션 이외에는 모두 거의 상장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마켓 쉐어는 비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제 어떤 한 센서 타워라는 업체에서 다운로드 수로 추정해 본 결과 티켓마스터가 한 40%, 2위인 스톱허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마스터, 그 라이브 네이션 측에서는 지금 토탈 마켓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레브뉴로 비교해야 정확하겠지만 그만큼 티켓마스터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토탈 다운로드 수에서도 보여주듯이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뭐 몇 가지 사이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스톱펍의 경우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유럽 티켓팅 업체인 비아고고의 $4 빌리언 달러에 매각이 됐고요. 뭐 그게 이제 좀 큰 경쟁 업체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최근에 영국 법원에서 그것은 독점이다. 그래서 미국 스톱펍은 소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스톱펍은 모두 처분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티켓마스터나 어, 경쟁사인 스톱펍이나 비비드싯을 봤을 때 인벤토리 수가 스톱펍이나 비빌싯이 더 높습니다. 근데 티켓마스터 같은 경우는 주장하고 있는 그게 티켓마스터는 정말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티켓을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에 반해서 스톱허브나 비비드싯은 스페큘레이티브 셀링이라는 걸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허위 매물인 것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티켓마스터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이 $100에 올라와 있으면 똑같은 자리를 내가 티켓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톱허브나 비빌싯에 올리는 겁니다. 대신 뭐 좀 더 비싸게 올리겠죠. 뭐 $130에 올려서 그게 팔리게 되면 빨리 이제 티켓마스터에 가서 $100에 사들여서 조달을 하면 이제 $30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티켓마스터는 어 자기들이 인벤토리가 더 낮은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티켓계 아비트리지네요, 이게. 네. 굉장히 그런 경우고요. 굉장히 컴피티션이 센 것 같고 네, 서로 이제 티켓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컴피티션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분야를 보시면 이제 라이브 이벤트 프로모터입니다. 결국에 라이브 이벤트 기획업이죠. 여기서 더욱더 라이브 네이션의 두각이 나타나는데요. 라이브 네이션 측에서는 현재 25% 글로벌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위인 티켓 세일즈를 보시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2018년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AG라는 프로모터 그룹입니다. 이 AG 같은 경우는 LA 갤럭시라는 축구 구단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LA 레이커스 농구 구단과 킹스라는 하키 구단을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와 음악업계에 발을 걸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이 이제 여기서 주최하는 콘서트입니다. 또 이제 에이지가 거의 프로모터 업계에서는 2인자이기 때문에 라이브 네이션이 독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송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티켓마스터와 라이브 네이션이 합병할 때도 독점 소송을 걸었고 어, 많은 그런 이벤트에서 독점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네. 네, 진행하시죠.
이것들이 이제 라이브 프로모터 업계의 현재 트렌드고요. 또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캐시로 이용해서 다른 업체들을 많이 합병하려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여기 5위로 보이시는 이 업체를 원래 라틴 아메리카의 큰 프로모터인데요. 이러면서 이런 업체들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그러진 거로 알고 있고요. 어 근데 하 근데 2021년, 22년에 매출이 회복하게 된다면 이런 전 세계 프로모터 업체들을 인수합병할 것으로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경쟁사 분석을 봤고요. 다음부터는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뽑은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강력한 회복세입니다. 라이브 네이션 회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이제 2020년 대비 160% year over year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2년도 그 성장세가 계속돼서 어 45% year over year growth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소비자뿐들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션들도 투어들을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 그 그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회복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강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라이브 뮤직 업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19년까지 연간 평균 9% 성장을 보여줬고 글로벌 시장도 5%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두고 보더라도 우상향할 주인 것 같고요. 또한 계속 이제 밀레니얼들이 경험 위주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비 트렌드는 라이브 뮤직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아 뮤 가수들도 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소통들이 결국에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만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이벤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뮤지션에 있습니다. 가수들이죠. 가수들은 라이브 네이션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 비중이 뮤지션들에게 이제 라이브 비즈니스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최고 수익을 낸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어 91%의 매출이 투어에서 왔습니다. 라이브 투어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제 원스톱 프로세스로 일을 진행해 주는 업계 1 위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이게 91%라는 건 참 대단한 거네요. 여러 가지 음반도 내고 그다음 그 음반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들이 계속 창출이 될 텐데 그거를 압도해서 91%라는 건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 네. 엄청난 숫자고요. 저도 이 리서치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음원 수익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작권료가 가장 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투어링 라이브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런 라이브 네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가수들이라도 음원을 내놓고서 공중파에 잠깐 나오다가 계속 지방에 행사를 뛰는 그런 가수들이 얼마나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뭐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그 투자 포인트를 봤고요. 그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19년까지만 떼놓고 보시면 이제 무리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CAGR을 보시면 매출이 11.5% 계속 증가했고요. Adjusted Operation Income이 23.7%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ee Cash Flow도 계속 좋아지면서 18.3% CAGR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죠. 이게 2020년만 빼면은 사실 계속 지속적인 안정적인 두 자리 숫자를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이 온 트랙으로 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도 보시면 콘서트 레베뉴를 보시게 되면 매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2010년부터 거의 10년간 계속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비즈니스 마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인베스터 릴레이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마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CEO는 콘서트가 많아지고 어 그 라이브 인더스트리가 크게 되면 이 마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큰 게 스폰서십, 광고 수익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그게 65%, 티켓 마스터나 이런 플랫폼을 통한 마진이 30%, 그리고 온사이트에서 오는 뭐 음식도 팔고 VIP 패키지도 팔고 뭐 그리고 더 좋은 자리는 더 비싸게 파는 그런 마진이 55%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그 자체 마진은 업체 측은 20%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제일 마진이 높이 나오는 그런 항목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파이낸셜 직접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 adjusted operating income 을 이제 매출로 나눠 보면 현재 콘서트 부분에서는 3%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업체 측은 이제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진이 남는 게 20%라고 전체 매출의 20%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아티스트에게 7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커서 저도 좀 파이낸셜을 좀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좀 더 대형 스타와 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스타들에게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더 많이 좀 챙겨 주고, 그거보다는 좀 인지도가 낮은 스타들에게는 좀 더 낮은 금액을 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단순히 이거는 그냥 3%는 adjusted operating income을 콘서트 매출로 나눈 건데 그 계산이 제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0년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2020년은 라이브 네이션에게는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가 걸리면서 라이브 네이션이 하는 비즈니스가 거의 올스톱이 된 거죠.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매출은 84% 하락했고요. 그나마 코로나가 3월 달에 터졌기 때문에 어 이 정도 하락한 거지, 사실 올스톱 상태였기 때문에 어 거의 완전 0%가 될 뻔했고요. 또 영업이익 또한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보시면 트레일링 12 months로 먼저 보시면 쭉 우상향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밑에 쿼터리로 보시면 이제 2 쿼터, 3 쿼터는 정말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딱 패턴이 똑같은데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곧 분기 매출이 이런데요. 이 이유는 봄부터 가을이 라이브 네이션에게는 가장 중요한 매출이 나오는 해고 쿼터고요. 그래서 세컨 쿼터하고 third 쿼터가 계속 이렇게 피크 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콘서트를 많이 안 하고 좀 따뜻하고 이제 이럴 때 많이 한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외 콘서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를 이제 보시면은 중점적으로 보실 넘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그로스 스탯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콘서트 개수, 그리고 팬 숫자, 그리고 티켓이 얼마나 판매됐는지 판매량 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를 짧게 보실 거면 이 세 가지 그로스 팩터에 팩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몇 개 개최했느냐. 2017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요. 2020년은 줄어들었고 팬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 가장 중요한 넘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회사에서 2020년 하이라이트로 뽑은 것들을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 2020년에 진행되지 못한 콘서트 티켓의 환불을 모두 가능하게 해 줬습니다. 하지만 어 구매자의 83%가 환불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기들이 라이브 이벤트가 재개되면 가겠다는 그런 로열티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비용 절감인데요. 어 $950 밀리언 달러를 절감했고요. 그것은 이제 임원 감축이나 고용 동결, 임금 삭감 등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코스트들이 많이 다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83% 구매자가 티켓을 환불하지 않고 보유한다. 이거는 그럼 2021년이나 2022년에 콘서트가 다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그때서야 이제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는 팔고서 시작하는 거고 17%의 정도의 캐파시티만 좀 남는 거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콘서트만 하게 되면은 바로 눈에 보이겠네요. 네네. 그 전체 인벤토리의 17%가 남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83%가 환불을 하지 않고 홀드를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근데 또 추가적으로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서베이를 돌린 것을 보시면 이제 백신을 맞고 라이브 이벤트가 재개되면 90% 이상이 "참가하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설문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회복세가 뭐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확실히 백신이 좀 많이 보급이 되는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이낸셜을 좀 보셨고요. 이제 주가를 좀 보시겠습니다. 4월 16일 기준으로 $80.99에 마감을 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매저들을 보시면 어 P는 계산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보통 price to sales 아니면 price book ratio 아니면 enterprise value over EBITDA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한 약 1 년간의 주가 추세를 보시겠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3 월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추락을 했고요. 이때 $21.70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댈러스 매버릭스라는 농구 구단주인 이제 마크 큐반이죠. 미국에서는 유명한데요. 꼭 애드해야 될 주식이라고 그때 멘션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그 현업에 있는 구단주가 얼마나 이게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인지 어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 비행기나 뭐 여행주를 보시면 다른 IT 그로스 스탁이 훨씬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11월 4 월에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4 월에 주식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이때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5% 스테이크를 어 가져갔다는 소식에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쭉 때려 떨어졌다가 이제 리오프닝 소식이 나면 또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11월 달에 파이저 백신이 올라오면서 리오프닝 스탁들이 급등했었죠. 그때 또 한번 올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리오프닝 스탁의 그런 비헤이비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또 많이 올라서 34% 정도 상승해서 94.63 달러까지 올랐었고요. 현재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리면서 다시 내려가는 추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달러 99 센트에 마감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기간 보유를 보시면 또 알아야 될 회사가 리버티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판도라나 시리어스 XM 같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 스트리밍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라이브 네이션의 33%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로 유명한 아이헤art미디어의 50%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에 3 월에 하락했을 때 라이브 네이션의 지분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국부 펀드가 약 5% 이상을 지니고 있고요. 뱅가드 그룹에서 약 7%, 그리고 블랙록 캐나다 펜션 플랜에서 5% 정도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historical valuation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PB ratio나 price to sales ratio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평균치는 한 13을 기록하고 있고요. PB ratio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거는 북 밸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급등하게 나온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price to sales도 마찬가지로 어 1.71이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24로 올라간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피어 그룹을 좀 보시면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벤트 브라이트 같은 티켓팅 업체, 혹은 어 예전에는 스타법을 소유하고 있던 이베이를 피어 그룹으로 넣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부킹 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그룹 같이 IT 플랫폼 기업, 여행 IT 플랫폼 기업이죠. 그런 곳들도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나 철칠 다운스도 피어 그룹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2022년 에스티메이트 이제 2019년 근처로 매출을 회복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EV over EBITDA 기준 18 18 멀티플로 계산을 해서 적정 가격을 88달러로 잡고 있고요. 더 2022년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웃퍼폼할 경우 112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업사이드를 설정해 놓고 있고,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75달러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들님께서 지금 제프리스 투자하는 제프리스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EBITA 기준으로 했을 때 18배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88달러를 이제 목표 주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112달러까지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바텀 라인으로는 75달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추천을 보시면 현재 평균 목표 주가는 85달러고요. 올해 들어와서 계속 80달러 그리고 90달러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상 레베뉴는 2분기부터 조금씩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로우 에스티메이트하고 하이 에스티메이트이 매우 차이가 크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홀드 혹은 바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피어 그룹의 최근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 비슷한 비헤이비어를 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1년 차트로 보시면 리오프닝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요. 라이브 네이션에 여기 보이시는 짙은 파란색을 보실 수 있고 제일 높이 올라갔던 건 엑스피디아 그룹 4월 중반에서부터죠. 익스피디아 그룹 그리고 뭐 이벤트 브라이트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걸 5년 차로 좀 큰 그림을 보시면 라이브 코로나 직전에는 라이브 네이션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왔었고요. 하지만 거의 비즈니스 매출이 전혀 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비헤이비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모두 보셨고요. 주 주가를 추종하시거나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업체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결론을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핑크가 유튜브를 통해서 버추얼 콘서트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온라인 콘서트에서 이제 언론들이 블랙핑크가 90분 만에 117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 케이스를 위해서 유튜브 같은 업체에서 수익 배분을 파격적으로 YG에게 제시했을 것 같고요. 현재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런 움직임을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어 라이브 네이션도 그런 면에서 새로운 매출 경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컨퍼런스에서는 콘서트 투어를 어 스트리밍화해서 콘텐츠를 출시하거나 매출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뭐 CEO 같은 경우는 라이브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에 의한 매출의 성장성을 믿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어떻게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느냐이겠죠. 뭐 코로나 이후에 1 월부터 뭐 유튜브나 다른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한 이런 라이브 프롬 홈들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는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몇 개 인수해서 티켓마스터나 라이브 네이션 사이트와 좀 인테그레이트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비해서 소셜 디스턴싱이라든지 어 그런 입장의 다양화, 그런 동선 다양화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시키면서 라이브 이벤트가 재개될 때 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업그레이디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것을 좀 티켓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뭐 리세일이라든지 3차 벤더가 이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깊이 나가면 최근 큰 곽강을 받고 있는 NFT 같은 것도 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주가 측면에서 호재로 쓸 수 있는 것들도 꽤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리스크를 보셨고요. 제가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뭐 다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과 같은 상황을 보시면
이제 도시들이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핵심인 어 그런 도시들은 이런 걸 살리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네이션도 그런 것에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업계 압도적인 위치인 만큼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매출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뭐 게임 속에서도 버추얼 콘서트를 진행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라이브 네이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로는 많은 호재들이 앞에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거나 리오프닝 스탁으로 보류하시기에 좋은 어 그런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네이션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콘서트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콘서트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강점인 라이브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겠다라는 아까 CEO의 메시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둘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뭐 그러기는 또 쉽지 않으니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 드렸듯이 뮤지션들에게 이제 투어를 직접 돌아야지 수익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라이브 네이션이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까지 잘해 준다면 어 더 큰 성장세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막 크게 눈에 띄는 업적이나 그런 방향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분석을 마쳐 봤고요. 뭐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그 진로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이 상당히 또 좋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모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파클링 미국 주식 투자 14번째 저희 기업 분석이었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더 좋은 기업을 가지고서 분석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